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쉬는 시간이 좀 길었었는데 두 번이나.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처음 배우는데 잘 한번 보세요.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좀 낯설고 그래서 좀 어려운 듯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또 보고 또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다음 5월 달에 또 반복해서 볼 거니까 요약집으로요. 자, 양가로 1번 교환분합의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일정한 농지 교환이란 자기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을 말하고, 농지 분합이라고 하면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수의 농지 일부를 자기가 받는 것을 말한다. 농지 범위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요,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작년까지는 이게 전답이었거든요. 과수원이 아니었었는데 작년에 2017년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과수원이 지목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 공무상 전답 과수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지적 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당연하죠. 실수과세 원칙상. 이 경우 농지 경유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시도, 농도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양가로 3번 비과세된 교환 분합의 범위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에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교환 분합의 동그라미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농지, 교환과 분합의 동그라미요.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같은 법령 규정에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교환과 분합의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4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농지, 교환의 동그라미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자, 악용의 소지가 있었고요.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요. 1, 2, 3번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단서 조건이 없는데,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또 밑줄입니다. 교환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밑줄짝 3년 이상 신농지에서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니은번 이런 것 쭉 읽어보시면요. 자, 하여튼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이냐면 3년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 나옵니다. 3년. 무조건 3년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3년, 요거. 자, 그래서 3년.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3년의 동그라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농지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밑줄입니다. 자, 요게 몇 년 전에 19회 시험 때, 20회 시험 때에서 특히 요 요건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 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종합문제수에서 지문 한 줄 나왔었어요. 요건을 바꿔가지고,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요 요건이요.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사례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에요.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물론 이제 교환만 되겠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환한다. B 농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환분합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교환 시에. 자, 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에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하여야 되니까 이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잖아요. 이하니까 작거나 같아야 한다. 식으로 하면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 5천. 지금 차액이 이거보다 지금 작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쌍방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B농지 가격은 만약에 5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10억에 4분의 2억 5천인데 차액이 더 작은 게 아니라 뭐야? 커.
그러면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분합시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너무 가격의 차이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적은 편 아니고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합니다. 3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적은 편으로 바꿀 수 있겠죠?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합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또 그 다음에 시계 요 사례를 이해하시고요. 양가로 5번 농지 교환분합 시 과세되는 경우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기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읽어보시고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고 몇 년 나왔다 교환분합 시 몇 년 나오면 전부 다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233페이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올해 이제 나온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비과세 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자, 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요, 주택수 갖고 있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국내에, 우리나라 국내에 몇 주택 보유해야 돼? 1주택 보유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지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면 되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미국에 주택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가 있으면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가 되는 거고요. 가로안을 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그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그 거주자의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되느냐?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것도 밑줄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몇 년? 3년 보유. 자, 1세대주택 비과세는 일단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이런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정지역 내 주택의 경우를 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요.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서 그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해야 한다. 밑줄 자격. 그래서 요거는 원칙적으로 1세대주택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하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자, 보유기간 중에 몇 년을 거주해야 되고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만 비과세 해주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자, 요게 재산적 가치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근데 비거주자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자, 재미동포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재미동포 비거주자가 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양도해야 돼? 거주자가 양도할 때만 비과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3번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자,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그럼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자, 요거 한번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대시 끊습니다.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또 계속 미칩니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쓴 경우죠. 자, 대시 끊고요. 자, 계속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의 동그라미요. 핵심적인 단어 뺀다 동그라미.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느냐 기억법만 아시면 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산출세액과 요거 하고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요 차액과
비과세 안 한다고 계산한 산출세액 중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에서 뺍니다. 적은 금액의 또 동그라미입니다. 포인트.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하고,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비과세 감면 배제. 그 다음에 적은 금액,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적은 금액, 요걸 꼭 기억합니다.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에서 적은 금액,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얘기냐. 자, 어떤 얘기냐면, 기출문제, 뭐 그냥 제가 말로 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기출 22회 시험 때 기출이 됐었는데요. 요 사례 문제로 이미 나왔어요. 고해 22회 시험 때 요게 그해 개정세법 내용이었는데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계산 사례 문제로. 요 사례 문제 나왔는데 요게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합격자 모임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요 사례 문제를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포기하려고 하다가 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서상에 적은 기재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 그 다음에 실지 거래한 가액이, 자, 여기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원. 그 다음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자, 이랬을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수강생이 제가 이제 그 해에 그랬거든요. 자,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이거 개정세법 중요한데, 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적은 금액, 요거 꼭 기억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큰 금액으로 바꾸거나 가로넣기 하거나 뭐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 수강생이 세법 맨 마지막 문제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계산 사례 문제니까 공법 풀어야 되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걸 살짝 이게 어떻게 눈에 띄면서 매매계약서상 나오고 실거래가 나오고 딱 보니까 허위계약서 작성이 나오면서 지금 업계약서 쓴 거죠. 나오면서 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적은 금액 이거 했던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적은 금액 그 했던 제 음성이 들리면서 딱 봤대요.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어떤 게 제일 작아요? 3천만 원. 이걸 딱 써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5천. 이 차액과 자, 그 다음에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계산한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요거하고 요거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요거 자, 둘 중 적은 금액, 그래서 3천만 원, 요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그 수강생은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나고 그냥 적은 금액 하니까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맞췄죠, 여러분들? 어떡하네. 이렇게라도 그 수강생은 맞출 만한 자격 있는 수험생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자,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니까 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만한 자격 있는 수험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은 금액, 자, 비과세 감면 배제, 허위계약서 작성,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양가로 2번 1세대 봅니다. 1세대일 때 비과세에서 1세대란 것은 뭐냐? 1세대란 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가로안의 고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 미성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고요. 취약, 질병, 근대, 근무상여인편, 사업상여인편으로 본래 주소고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포함합니다. 설정 미추. 그렇지 않으면 다 양도일 전에 집 갖고 있는 세대원들 주소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일시 퇴거한 자도 포함해서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따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주택수 다 따져봅니다. 또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보는 경우, 원래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고자 연령이 몇 세요? 30세 이상 노처녀 노총각, 또 될 사람들 잘 봅니다. 30세 이상이면 이렇게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제가 경기도 평택에 28세 미혼 여성 수강생, 직장 생활에서 집장만 한 아파트 조그마한 거 사놓은 그 수험생이 저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주소돼 있는데 주소를 옮겨놓으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잖아요. 자, 30세 이하였던 그 수강생도 될 수 있는 경우, 자, 30세 이상이면 되는데 어떻든 간에 동그라미 2번 그런 얘기 있구나. 30세 이상이면은
뭐 부모님이 집 하나 있는데 또 살라고 할 때 뭐 4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1세대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이 집 한다고 인감증 갖고 오라고 하면 집 나가가지고 막 들어오지 말라 막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얘기가 평택 여성 수강생 얘기 드렸었죠.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엔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 분리할 수 있어가지고 28세 경기도 평택의 미혼 여성 수강생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미혼 남성 수강생들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생긴 거 따지지 말고 생긴 건 조금 기준에 딸려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면 평생 아주 그냥 편안해집니다. 노후까지. 그래서 집에 여자들 보면 재테크에 능한 여자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재테크에 능한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똑같은 재산인데 똑같은 남편이 벌어다 줬어요. 똑같은 재산 갖고도 수완 있는 여자들은 그걸 갖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집 몇 채씩 만들어 놓는 여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여자는 그냥 벌어다 준 거 똑같이 벌어다 줬는데 그거 까먹는 여자들이 있고 겨우 현상 유지하는 여자들이 있고 그런데 까먹는 여자 만나면 남자의 인생 꼬이는 거고 겨우 현상 유지한 여자 만나도 피곤한 거고 그냥 수완 좋아가지고 그냥 막 2채 3채 늘려놓는 그런 여자 만나면 얼마나 그냥 인생 편안해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여자들은 수강생들은 대답 안 하겠지. 남성분들 그런 여자 만나면 진짜요 노후가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자 봅니다. 그런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 이런 소득이 있어서 세대별 원칙 할 수 없는데 다만 미성년자 맞박이 피도 안 마른 녀석 사고 쳐서 결혼했다거나 다 죽고 없다거나 그러면 세대별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편하게 보시고요. 235페이지 안가로 3번 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보여야 되는데 의의봅니다. 주택의 정의는 읽어봅니다. 뭐 주택이라면 어쩌고저쩌고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 사실상 주거 건물을 말하고 이런 건 당연히 실질과 현실상 당연합니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막 당연합니다. 양도일년제 1주택을 보여야 되죠. 동그라미 2번. 그러므로 양도항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3년을 뭐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2년. 2년에 왜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지? 2년의 보유기간 동안 3년이 아니라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양도일년제만 1주택이면 됩니다. 한편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별장, 콘도미니엄, 합숙소, 펜션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1세대 비과세형 주택이 아니에요. 3번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으로만 판단한다. 그래서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양도일년제 국내 1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므로 국내 주택 한 채와 국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주택 양도로?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런 것들. 자, 지난 순환에 다 봤던 것들이라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쪽 가르친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이라는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때 자,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1번 도시 지역 내에다 그러면 5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5배 앞에다가 좀 정확히 해 놓으셔야 돼요. 5배 앞에다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입니다. 주택 정착 면적의 바닥 면적 정착 면적의 몇 배요? 5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입니다. 요 말을 거기다 끼워 넣으세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그다음에 도시지역 바깥이면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를 비과세해 줍니다. 도시지역은 5배, 주택 정착 면적이.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요. 한쪽 가르치 3번. 2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을 본다. 밑줄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주택 갑이라는 사람이요 A주택과 B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합니다. A주택은 1년 보유했고 B주택은 2년 보유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어느 주택을 다른 조건 생각하지 말고 보유한만 따졌을 때 자 같은 날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거주자가 양도 순서를 있죠. 거주자가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어느 주택을 갑은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 유리하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 유리하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들으셔야지.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조건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양도 순서를 어떤 거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확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더 과세가 되기도 하고. 자, 어느 주택을 고유자가 양도 순서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수 순서를 고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절세 유리하다? 예? B주택? A주택? 몇 분 계시고 좋습니다. 먼저 B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이건 양도한 거 치니까 B주택은 1세대 1주택인데 1년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뭡니까? 과세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과세입니다.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은 이제 이거 양도한 거 치니까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으니까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아니라는 전제에서 하여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게 절세 유리하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죠, 여러분들. B주택 먼저 양도라고 하신 분들. 예? 이런 거 착각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세금 왕창 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이런 거 잘못 알려주면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해야지.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또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막 바꾸겠죠? 아니고 당연히 고유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저걸 갖다가 국세청장이 지가 멋대로 순서 정해가지고 세금 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고유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치는 4번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 수요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밑줄 짝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소유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날에 같은 날이 왜 또 나와? 자, 요거 공동 소유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 소유주택과 그다음에 이게 지분을 좀 많이 해볼까요? 얘가 80%고 얘가 20%라고 했습니다. 자,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B주택,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을은. 자, 그럴 때 을이 이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보겠습니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그렇습니다.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자, 공동 소유주택과 공동 외 소유주택이 있을 때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1세대 몇 주택 양도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양도입니다. 자, 요거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어떤 분 보면은 제가 같이 강의했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민법 강의하시던 형이 있었는데 그 선배 교수님이 민법 강의했었는데 저한테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주택이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지분이 형제들하고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지분이 자기가 몇 프로 제일 작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요번에 요 주택을 1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양도세를 신고를 안 했대요. 비과세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비과세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한쪽 가치는 5번입니다. 한쪽 가치는 5번.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입니다. 공동 상속주택,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는데 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당의 공동 상속주택은 당의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외출입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배출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동 소유주택과 비교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을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동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공동 상속주택이 있어요. 예.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자, 이거 보세요.
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어요. 내 주택이 될지도 모르는데, 자, 지분이 균등합니다. 그래서 누구 주택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1세대 2주택, 요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양도.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억울하지. 그래서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공동 상속주택은 거주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몇 주택으로 봐요?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만약에 얘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다 그러면 그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칙으로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에서 원칙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니까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한쪽 가르신 6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원칙적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 비춥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요, 그 주택 딱 하나밖에 없으면, 다가구 주택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 팔 때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팔면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실무에서도 다 이런 것들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쪽 가르치는 7번입니다. 토지 주택의 분할량도. 1번 주택 부수토지 분할량도요.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그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살짝 밑줄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근데 부수 토지만 분할하여 부수 토지만 분할해서 토지만 양도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뭡니까?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이 양도될 때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 토지, 도시적은 5배, 도시박은 10배까지 이거 부수 토지 양도해서 비과세하는 거지. 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만 분할해서 양도한다.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주택 부수 토지만 분할해서 양도하면 토지 양도로서 과세입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닌데 이런 거는요,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하고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한 번만 또 이해하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1세대 1주택이 있었는데요. 1세대 1주택을 분할해요. 전기톱으로 집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구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구분 등기하는 건데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자, 그러면 2주택이 된 거예요. 자,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당연히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2주택이 됐으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전기토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구분 등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보충 내용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이요. 쭉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하고. 2번에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한 경우 동일한 세대를 본다. 연필 같은 거로 슬쩍 그냥 쓰죠.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놔도 동일한 세대를 봅니다. 3번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기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당연하죠, 여러분들. 법적으로는 이혼 신고가 됐어요. 그 이혼 판결 보고 이혼 신고가 됐는데, 근데 우편물 주소지라든가 카드 수령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 같은 집이야, 같은 아파트. 자, 그러면 당연히 보다 동일한 세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주택을 거주용한 영업용 건물로 생각하여 양도하면 당연히 1세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1세대주택을 양도했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해 가지고 내가 졸지에 그냥 부득이하게 공부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1세대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당연하고요. 4번 1세대주택이 비과세권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7번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 울타리 하나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 눈에 익혀 두시고 그냥 한 번씩. 237페이지. 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자, 2년 이상 보유할 것 원칙 봅니다. 일반적으로 2년
보유해야 되죠. 비거주하고 거주로 전환될 때는 3년 보유하고, 양도인재 국내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다는 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보유한 중에 그 아래줄, 자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이거 그 보유한 중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거주한 이상 2년 이상이 한다. 밑줄 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명시에 서울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조정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이번에 저 나중에 팔 때 거주요건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만 거주요건을 요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랬는데, 기업번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득의 노후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자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통산하는데요. 다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리을번을 또 아래로 보세요.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뭐가 차이 나냐면 공사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공사기간이. 그 표를 좀 한번 보세요.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봅니다. 그 소실득의 노후등으로 재건축한 경우에는요. 멸실된 종전주택과 만약에 멸실된 종전주택이 1년 보유했다고 쳐요. 공사기간은 6개월이라고 쳐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6개월이라고 쳐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니까 1년 몇 개월 보유? 6개월 보유입니다. 근데 도정법에 의한 경우는 우리 집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공사하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통산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공사기간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년 보유로 따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이점? 일반적인 소실득의 노후등 으로 인한 경우는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만 통산해. 근데 자 도정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공사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2년 보유한 따질 때. 아셨죠? 요거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니은번 디귿번에서 디귿번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도 통산합니다. 밑줄 쫙.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봅니다. 잡다한 내용들 쭉쭉 눈에 익혀두면 돼요. 이런 것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돌아가신 갑과 을이 동일 세대원입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비상속인,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상속개시일인데요. 자, 상속개시 전에 비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대일 때 귀가해서 2년 보유한 따질 때 몇 년 보유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상속개시 전에 비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통산하니까 몇 년 보유? 2년 보유.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고, 이건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돌아가신 피상속인, 을 상속인, 요 시점이 상속개시일이고요. 그랬을 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대 1대 규가세 2년 보유한 따질 때 몇 년 보유한 거 이 사람? 1년 보유한 겁니다. 이때는. 아시겠습니까? 1년 보유.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 원래 보유한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인데,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고, 오늘 유난히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자, 238페이지 예외를 보겠습니다. 아까 B주택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냐, A주택 먼저 양도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 했다가 진짜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국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이거 전화 모드로 바뀌신 거예요? 자, 238페이지 봅니다. 이제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지문에 가끔씩 나오는데 한 번씩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 거주기간 요건 이런 거 이제 주의하시면 되는데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는 나머지는 쭉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요건 정확히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게 한쪽 가르친 2번 238페이지 보유기한 특례예요. 2년을 미만을 보유했는데도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2년 보유한 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유한 관계없이.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요거 이제 봅니다. 먼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제한 받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설임대주택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요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하여튼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여기 미출입니다.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괜찮고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자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밑줄 쫙 꺼놓으시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설 임대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자 건설임대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이 있어요. 자, 요걸 갖다가요, 임차하기 시작했어요. 거주하다가,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가지고, 요거 취득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요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가끔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얼마 있다가 팝니다. 자, 그랬을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지는 거예요. 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면요. 그러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포인트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동그라미 2번 수용 등 공공사업용 양도입니다. 주택 및 부토지의 전부 일부가 공지법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당연히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1세주택 수용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미출입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토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는데요. 자, 그래서 보세요.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는데 1세대 1주택 수용을 당하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보유한 관계없이 거주한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다만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이요.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이 잔존 부분은 자, 몇 년 내 양도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를 하면 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잔존 부분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자, 요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해외 이주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출국하는 경우. 자, 양도소득세 순수하게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민은 자, 정당한 사유가 돼요. 다만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보유가 관계 비과세는 다만 출국일 현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밑줄입니다.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출국일 현지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사례 문제 나오면 제가 항상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팔았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했는데 실전에 나왔던 것은 최근에 27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은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했대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장기 국외 거주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 출국하는 경우도 보유한 관계없이 비과세인데 다만 똑같아요. 이것도 출국일 현재 몇 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실생활에서 부득이수 또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그라미 쫙 밑줄이면서 거주의 동그라미요. 보유하던 주택 그럼 틀려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첫 번째 요건입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불이한 사료 양도하고 요까지 또 두 번째 요건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요 1세대 주택은 2년 미만 부여도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부득이한 사유에서 초중등 교육법엔 학교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합니다. 이거 마음대로 부모들하고 학교를 옮길 수 있으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엔 학교, 대학원 취약을 위해서 또 직장의 변경이나 정거는 근무상 형편 여기 밑줄이죠. 단 사업상 형편은 악용의 소리가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업상 형편으로 바꿔서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그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봅니다. 경기도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죠. 경기도 광명시에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요. 광명시에 있는 1세대주택인데 이 주택을요.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원래 비과세 못 받죠? 1년 6개월 보유. 근데 자, 요거 만약에 1년 6개월 보유했고 근데 1년을 만약에 1년을 거주하던 주택입니다. 1년을 거주하던 주택이에요. 이 주택을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업상 형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상 형편은 안 되고, 사업상 형편은 안 되고, 자, 학교 폭력이나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이나 인천광역시로, 서울이나 뭐 인천광역시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요 광명시 1세대주택은 2년 보유를 못했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거주했던 주택이 됩니다. 근데 요거 만약에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다. 10년이 아니라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반드시 사례 문제 나오면 몇 년이요? 1년을 거주했는지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개월 거주하던 주택으로 바꿔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고 질문해요. 5번 1세대 1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여러분 주택이 2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양도했는데도 1세대 1택 양도로 보는 특례입니다. 또 잘 보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요 1세대 1택 비과세에 관한 이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면 주변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그래도 대충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2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 2채. 없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있으니까. 봅니다. 5번 봅니다. 또 공인중개사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 1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 중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양도로 본다. 먼저 양가로 1번 실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일이죠.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석이 주택이요. 국내에 1주택을 수요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자기가 건설해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해서요. 일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요. 밑줄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주택 하나 내가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또 취득한 주택은 안 돼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몇 년 후에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어느 때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줄자기요. 그래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식 2주택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팔면 돼? 3년 내 양도하면 됩니다. 또 계속 봅니다. 특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그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가로 2번을 보니까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주택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요. 상속을 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자,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된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밑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수요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상속계 시당 시 소유했던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 주택을 수요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양도로 봅니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요거요. 원래
상속계 당시에 일반 주택이 있었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지, 주택을 상속 먼저 받고 주택이 있고 나중에 일반 주택 취득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상속계 당시에 이미 일반 주택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포인트가 양도시기 제한하는데 어느 채를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나머지 여러 채 있을 때 그거는 됐습니다. 240페이지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양가로 3번. 직계존속의 동고분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입니다. 개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로 안에 직계존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의 경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동고분양에 의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미출입니다. 5년으로 돼 있으면 이걸 몇 년으로 고치라고 했습니까? 10년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양도했다. 몇 년 내 양도로 바뀌었다? 10년 내 양도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대 합치고 나서요. 세대 합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으로 전입한 날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상으로 전입한 날. 그때부터 몇 년간? 10년간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꼭 부모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주택 양도로 보고 2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거주요건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특례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양가로 4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동그라미 1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갖고 장가오고 여자가 시집 오는데 기특하게 집 한 채 갖고 빈몸으로 오지 않고 그냥 집 한 채 갖고 시집 오고 이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미출입니다. 또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들어가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거는 10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2번이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요. 여러분, 이 주택은 직계존속의 주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딸이 있잖아요. 어떤 딸이,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저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장녀인데, 자, 장녀가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정 엄마랑 살고 있었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친정 엄마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이고요. 그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는 무주택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딸.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하는 남자와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될 때는요. 이런 때, 자, 혼인한 날부터 역시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때 아무거나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저희가 있는데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요 똑같아요, 둘 다. 그 장녀인데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이고, 근데 나 결혼을 하면 오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지 나 엄마 두고는 시집 못 가. 자,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그런 처갓집에서 사는 장모님 모시고 사는 그런 친구 2명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주로 바깥으로 돕니다. 주로 바깥으로 돌고 주로 바깥으로 돌아요.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막 주로 바깥에 돌고, 한 친구는 굉장히 가정적이어가지고 작년에 그 장모님, 그 친구 장모님 돌아갔을 때도 제가 갔었는데 옛날에 그 뵌 적이 있고 잘 알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뭐 장모님한테 잘했고, 그 가정적이에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 부부 금슬을 줬고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런데 술을 좋아해서 탈이지 어떻든 간에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술만 안 먹으면 하여튼 집에 일찍 들어가고 굉장히 잘하고 장모님한테 잘하고 그래요. 한 친구는 바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성분이 계시면 반반의 확률은, 한 사람은 50%는 반으로 돌 확률, 남편이 50%는 가정적인 확률 두 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하여튼 5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양가로 5번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자, 지정문화재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시적인 1세대. 이것도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과 똑같이고,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등록문화재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양가로 6번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에 국내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것도 1세대부터 양도를 보는 거지. 만약에 농어촌 소지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처럼 양도시기 제한은 없는데 다만 241페이지 밑줄입니다.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그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쭉 나오는데요. 참고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1번 상속받은 주택. 참고예요, 그냥. 자,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농어촌에 소유하는 주택을 내가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던 사실이 있었던 주택이 되고 줄긋고 막 이럴 건 아니고요. 참고입니다. 이농주택. 농어촌을 떠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농어촌 못 살겠다. 그래서 도시 일반 주택을 샀는데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은 지키냐. 넌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 이농인이 자 5년 이상 거주했던 영농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전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양도할 때 또 그다음 이농주택이 되고 이 사람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왜 거기다가 땅 샀습니까? 농지 샀습니까? 아유, 공직 마치면요. 거기 가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라고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요. 뭐 참고적으로 보세요.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대지 면적이 축축 방제곱미터 이내야 되고 영농 영업역조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가 있었어야 되고 뭐 어쩌고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건들. 하여튼 이렇게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시기 제한도 있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하여튼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 5년 내요. 그럴 때만 비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농주택은 요건이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적으니까 다른 요건이 별로 없는데 귀농주택만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7번 실수요 목적의 수도권 밖의 소지하는 주택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취약, 근무상형편, 질병에 의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 이것도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 소유하는 것을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부터 쭉 밑줄입니다. 다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것도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지방주택을. 어느 주택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런 겁니다.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여기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쉬는 시간이 아까 길었었어요. 자, 거주주택이 있고요. 거주 중인 거주주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있어요. 자, 일정한 요건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이 장기임대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4월 1일 이후부터 그 전에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으라고 막 했었죠. 다주택자분들은. 그러면 양도세는 이제 4월 1일 이후에 팔면 이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10%, 자, 3주택 이상자들은 20%를 추가해서 세금이 더 내야 되니까 이제 자, 그 전에 집을 팔아라. 아니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만약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거주주택, 이게 준공공 임대주택하고 일반 임대주택은 좀 다른데, 준공공 임대주택 같으면 이제 4월 1일 이후에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8년을 이제 임대를 해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5년 이상 임대고요. 자, 그랬을 때 봅니다. 일반 임대주택은 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양도로. 만약에 장기임대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이거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팔고요. 비과세 받고 또 그 다음에 임대했던 주택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분해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을 또 양도차익에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어떤 안분해가지고 그 기간만큼을 또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근데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원래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다면 자,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요. 이 거주택,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 거주택은요, 비과세 받으려면 1세부터 양도를 보는데,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자, 몇 년을 거주해야 되냐면 2년을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요 거주 요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는 비과세를 하려면 이 거주택을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을 거주해야 돼요. 자, 요 특이하게 요 요건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241페이지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수요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인 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기주택을 수요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거주택 먼저 양도한다는 거 밑줄 쫙이고, 이 경우 거주택이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이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한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주택 넘어갑니다. 인 경우에는 그 직전 거주택의 양도일 후에 기간 분해돼서만 국내 1기주택을 사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살 때는 또 직전 거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그 양도한 후에 뭐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해서 이제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고. 자, 됐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거주기간이 이 거주택 양도했을 때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한다?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밑줄이요.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읽은 얘기가 비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식 2주택 비과세 요건 비교 있잖아요. 표를 좀 고쳐야 됩니다.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식 2주택은 우리가 다 아까 봤어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죠. 살던 신주택 팔면 안 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동고봉양, 노부모 동고봉양으로 1세대 주택은 세대 합친 날부터 5년, 이렇게 지금 거기가 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노부모 동고봉양하고 해가지고 세대 합친 날부터 5년 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5년 내라고 돼 있는데 5년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양도. 이게 이제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노부모 동고봉양.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표가. 그죠? 그러면 자, 요거 합가한 날로부터, 자, 합가일로부터, 또 그 다음에 혼인한 날로부터, 자, 요거 5년 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칸을 하나 더 만들으라고 그랬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합가일로부터 노부모 동고봉양 몇 년 내로 이제 10년 내로 이렇게 하나 더 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예? 거기다 세대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그 5년 내하고 10년 내 만들어서 요 칸을 하나 더 만들고, 혼인함으로 인한 것은 몇 년 내? 5년 내. 이렇게. 요거 칸을 하나 딱 긋고 위에다가 10년 내. 요거 하나 더 써 넣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자, 아무거나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양도를 보고요. 수도권 밖에 수요하는 주택 특례는 취약, 질병, 근무상편으로 수도권 밖에 수요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약, 질병, 근무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고요? 일반 주택이요. 수도권 밖에 수요 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되고, 일반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임대주택 특례, 임대주택 앞에다가 장기란 말을 좀 끼워 넣으실래요? 장기란 말을. 임대주택 앞에다가 장기 임대주택. 장기란 말을 좀 끼워 넣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주택 해소기한 제한이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제한이 없는데, 단 농어촌 소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의 경우에는 그 귀농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이야. 자,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다른 거는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얘는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다른 애들은 거주 요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거주택을 몇 년 거주해야 한다? 보유한 중에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특이하잖아요. 기억합니다. 양가로 9번 입주권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6번 입주권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게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244페이지 봅니다.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 비과세 판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와 주거 이용도에 기망되는 겸용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 특히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세 계산 구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긴데,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어렵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 과정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좀 깊은 내용들도 쭉 우리가 배우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납세일처까지 안 배웠던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빠지면 진짜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잘 듣고, 안 배웠던 내용들도 막 새로 배우는 게 있는데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요약집으로 딱 다시 한번 봐야지. 첫 주, 5월달 첫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5월 초에 다시 배워야지 이제 양도세가 감 잡았다 이렇게 딱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꼭 봐야 됩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요. 오늘 자, 배웠던 내용들 몇 가지만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진도는 많이 안 나갔지만 그래도 많이 우리가 그래도 했네요. 자, 절 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배우는데,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로 보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세로 만약에 매각,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또 사실상 유상 이전이야지 대가받고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그 다음에 또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하고, 또 그 다음에 대물변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혼의 유자료 지배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유자료 지배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자 이런 것들 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세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요. 조세 물납도. 근데 단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내목 내가 착한 거니까.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했다. 이혼 유자료로 줬다. 그럴 때는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담부 증여. 자,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했는데, 자, 은행에 빌려 쓴, 토지를 담보로 빌려 쓴 저당권 3억 원이 설정돼 있고, 또 아니면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이런 부담인 증여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전체 증여받은 상액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뭐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되고, 단 취득세에서도 배우자 직계민속 간에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무슨 한 입을 덮고 다녀서 부모 자식 간에,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한번 3억 원 갚을게, 알았어 아버지 알바트에서 3억 원 갚을게,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직계민속 간에는. 그죠? 부담부 증여했을 때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한 거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양도세 부과되지 않고. 근데 단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비용 등의 생활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보류주를 매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요건 없었지만, 요 증환지 감환지 100제곱미터였다가 6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을 때는 40제곱미터만큼 사업시행지 양도한 거고, 청산금 수령해야 되죠. 자, 줄어든 것만큼. 그럴 때 청산금 수령할 때 그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환지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자, 소유권 환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신탁 해지 판결로 인한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은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이네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의 변동은 공유물의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에게는 취득세가,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나만 노래 보고 있지 말고 세 번째 줄. 노래 보고만 있지 말고 대답을 해, 입을. 자, 그 다음에 본인.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우리 같은 거. 배우자 직계밀속 간의 양도는 한 집을 돕고 사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 쓰고 합니다.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밀속 간의 양도, 매매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양도세, 양도매 취득시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래요. 사실상 대금청산이래요. 사실상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이 대금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고. 이런 거에 청산되면 취득시 너무 뒤로 가니까. 자, 대금청산일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제외한 금액 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다, 대금청산일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는 중 빠른 날.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 인도일 상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수용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 그러면 공탁한 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지 공탁한 날 아닙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이 공탁됐을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완성된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이에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됐어도 사용 수익을 못 해보면 안 되니까, 세금으로 귀속시면 안 되니까 완성 확정된 날.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민법 245조랑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는 점유개시일, 시효 만료일, 등기접수일 어느 때입니까? 점유개시일, 소급하고 점유개시일. 그때부터 상수익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전 종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전 토지 취득일.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 환처분 세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요. 양도소득세 우리 비과세 소득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파산송으로 처분되는 소득 비과세, 일세주택과 부소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럴 때 비과세는데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요.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만 비과세지 분합은 아닌데 또 거주 경작해야 한다. 3년 이상 신농지에서 이런 단수조건이 있는데 국가나 자체나 또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고 교환 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오면 전부 다 몇 년이다? 3년. 교환 분합이나 소득 비과세, 농지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아까 A 농지 가격 10억, B 농지 가격 8억. 그러면 차액 2억이. 자,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얼마? 4분의 1, 2억 5천. 이야,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오면 다 기간은 무조건 3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거주가 양도하거나, 거주가 양도해, 비거주가 양도하거나, 미등기 양도하거나, 고가주택, 실거래가액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합니다. 자,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업계약서 나왔다. 옮겼어.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는데 꼭 기억할 거.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 다매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자, 어떤 금액?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하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뭐한다? 뺍니다. 아셨죠? 이거. 그 다음에 1세대 비과세 1세대가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자 2년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인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해야 한다.
비고적 고저로 전환될 때는 몇 년 보여야 되고 3년을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 자, 그럴 때 공동 소유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이 있을 때 공동 소유주택은 자, 어떻게 합니까? 공동 소유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근데 공동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공동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얘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에 있으면 그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나라에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아니에요? 나중에 양도한 거 아니고. 자, 보세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나라에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양도 순서를 아까 정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여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 받는 특례, 건설임대주택 특례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까지 2년 미만 보여도. 수용, 1세대 1주택 수용은 무조건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다만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잔존 부분?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 비과세입니다. 잔존 부분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에 짜투리적인 것은 다 5년 내 양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해외 이민으로 세대전에 출국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취약 근무 상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가족 전원이 출국할 때 출국일 현지 1주택이고 양도를 아니고 출국일 현지 1주택. 출국일 몇 년 내 팔아야 돼 이거? 2년 내 양도할 때 자, 1세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여도. 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 상편, 사업 상편 안 되고 부득이한 학교 폭력 전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 이전하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자, 반드시 확인할 건 1년 이상을 거주했던 주택일 때 1년 6개월 보유, 1년 거주 이런 비과세지만 1년 6개월 보유, 10개월 거주 이런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특례, 주택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포함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서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양도하면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 노부모 동거공양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자, 요거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1세대 양도를 보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재주택 특례,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는데,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 주택을, 농어촌 소재주택도 원칙 일반 주택을,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주택도 어느 주택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근데 귀농주택만 농어촌 소재주택에서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만 자,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주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 5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거 그래야 될 때만 비과세. 상속으로 인한 1세주택은 저기가 없고 졸려하는 분들이 하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최초로 길게 하는구만 이렇게. 진짜. 아까 쉬는 시간 오늘 15분에 끝나는 건데 아까 쉬는 시간이 좀 길어서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특례,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어느 세를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 이 거주주택은 특이하게도 몇 년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에 비과세. 자, 수도권에 소유하는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에 취약, 질병, 근무 상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이 있어서 1세대 주택일 때는 어느 세를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취약, 질병, 근무 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고 나서 몇 년 내? 3년 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좀 혼란스러워도 또 보고 계속 볼 거니까 괜찮아요. 이학시부 또 볼 거니까. 자, 다음 주에 빠지면 폭망이니까 꼭 무조건 본방사 하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